선거용 멘트가 아니고 우리 천안 시민들이 앞으로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라는 관인 엄기를 좌우명으로 삼아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은 586 운동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구태정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불신의 정치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통과 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걸어온 것처럼 천안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구태가 아닌 새로운 실용적 정치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시민에게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우리 고향 천안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디지털 첨단 수도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천안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성안 종축장 이전 부지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북부권의 대기업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이전되는 중축장은 제가 이전에 단초를 만들었고 국가산단 지정에도 그동안 기여해 온 만큼 반드시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 유치와 함께 앞으로 100여 년 동안 앞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광역 교통망 연계를 강화해서 사통팔달의 스마트 교통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천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연계된 교통 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안의 교통 지도를 바꿔내는 스마트 교통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나오고 진행이 지지부진한 GTX C 노선의 연장과 함께 외곽 순환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천안 역사 주변 지역의 개발과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는 도심과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도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삶이 행복한 천안,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난개발로 제대로 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성성 호수공원 주변을 근본부터 재정비해서 천안의 명품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성장하는 천안시 규모에 걸맞게 시민의 여가, 문화, 체육생활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 그런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천안에는 많은 대학들이 소재해 있고 수도권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과 학생 수에 비해서 이들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유동적인 많은 유입 인구가 지역 발전에,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천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천안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대학 밀집 지역이나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중부권 최대의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젊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촌공간계획법에 발맞춰서 천안형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지역을 재디자인하겠습니다. 농촌의 혐오시설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도시민들이 체류도 하면서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형 간이주택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38년간의 공직생활 마침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겸 장관으로 마쳤습니다.
장관으로 퇴임한 제가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축적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제 고향 천안의 번영을 위해서 쏟아붓고 우리 천안 시민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천안의 큰 일꾼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 시민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뛰고 또 뛰겠습니다.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정부 발목 잡기에 혈안인 거대 야당의 오만과 직무유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의 자식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거대 야당의 오만함을 종식시켜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이었던 저 정황근, 제가 선봉해서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한 도전,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천안 시민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애초에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장관직 잘 수행하고 워낙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오른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농식품부에 많지 않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평범하게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생각을 원래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그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제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사실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강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여러분한테 강한 요청을 받았고 요청을 받은 건 뭐냐면 고향인 천안을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계속 거부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본회의도 참석을 하고 예결위 석상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심지어 큰 소리도 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국회의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4년마다 귀중한 한 표를 이렇게 행사해서 그 표를 가지고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들, 국민들, 또 국가 발전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행정부하고 때로는 의견도 교환하면서 충돌도 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 국회하고 행정부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모두의 이 다수당의 오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말씀을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저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라고까지 했었어요. 양국관리법.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죠. 그것도 거부권으로 1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섰는데 그거를 제가 담당을 하는 장관으로서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안 써도 될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이 국회 행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제가 왜 반대하겠어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리당략이고 실제는 농업인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난 갖고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대학 교수들 의견도 그렇고 심지어 농민단체들도 일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성명서를 내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데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쪽에서 나도 한번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는 게 사실 싹 텄고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장관까지 하면서 약 38년 동안 이렇게 누계로 하면 38년 정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은 저의 가족이라든가 저의 마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천안이라든가 저희 친지한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욕을 하진 않더라고요.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장관을 하면 앞으로 얼마를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천안을 위해서 이제는 좀 내가, 왜냐하면 천안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계에 소위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낙하산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러는데, 저는 낙하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가대표 간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개별 선수, 그게 중요합니까? 선수는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렇죠?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뒤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승리에 대한 여망이 있는 거죠. 저 똑같다고 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다수당이 돼가지고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월 10일 총선에서 어쨌든 과반 이상 다수당이 돼야 윤석열 정권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거 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안이 됐든 대구가 됐든 어느 특정 지역이 됐든 거기 들어가는 선수 개개인,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마저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선수 교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제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당협위원장을 오래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기반을 닦은 거 인정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당협위원장으로 승리만 할 수 있다면요, 누가 봐? 저요? 여기 천안을에서 승리가 확실하다고 하면 저 나올 이유가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11월 28일 밤 11시 31분에 와이프하고 둘이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정치 싫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개인의 아주 소소한 생활, 그거에 대한 꿈을 버리고 정말로 험난하다고 하는 정계 쪽으로 제가 입문을 한 거예요. 제 진심이고요. 저는 저 개인조차도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또 우리 천안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당협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전략공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외부 발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공정해야 되죠. 투명해야 되죠. 다행히 이번에 저는 100%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당에서 정한 당규,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천관리 기준에, 그 기준에 모든 당원들은 따라야 된다. 다만 그 기준이 투명하게 작동이 돼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불만을 있는 대로 다 표출하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책임당원이에요. 저 21년부터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난 매월 납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대로 정치를 해봐라 하는 게 저 개인의 소망이에요. 저는 그때는 정치인 꿈도 없던 사람이에요. 애당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다만 과정하고 경과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는 100% 따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국민의힘의 지도자 어느 누구든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나오라고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분들이 저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체제로 들어선 이후에 공식적으로 영입 인재로 발표한 1호 인재입니다.
1호 인재라고 몇 명을 발표를 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온 사람이에요. 다만 경선이라고 하면 경선도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당에서 정하는 거죠. 감독이 정하는 거죠. 심판이 정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모두 당원들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